나쁜 인연을 바꾸어야 할 때 어떤 할머니가 17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20대 중반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죄인이 되었죠. 쫓겨나면서 위자료도 받지 못해서 집을 나오면서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소박을 맞고 나오며 돈을 훔쳐 나온 일 때문에 평생 마음의 가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양로원에 들어와 4년쯤 되었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 할머니의 예전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신이 돌아와서 할머니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기의 마지막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답니다. 한 번 만난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나 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좋지 않은 관계는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나를 위해, 이 다음의 나를 위해 좋지 않은 관계는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 나쁜 인연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때가 되면 좋은 인연을 맺기 바랍니다. 만사가 귀찮고 움직이기 싫을 때에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데서 오는 증상을 의학용어로 폐용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인간, 폐물이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좀 피곤하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손발과 팔다리의 근육이 쇠퇴하게 됩니다. 몸을 아끼면 뼈세포가 약해져서 기둥처럼 몸을 받쳐주는 조직도 퇴화하게 됩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골절상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방 안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서 삐끗하면 바로 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들에게도 안정만 취하도록 하는 치료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이란 것은 편해진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몸이 편해지는 만큼 우리의 몸에서 더욱 더 중요한 활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퇴화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니까요. 이는 신체 활동만이 아니라 두뇌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몸을 놀리기 싫어하고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치매가 훨씬 빨리 온다고 합니다. AI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려운 이유. 한 노인이 밭을 일구며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도랑에 쏟고 있어 왜 양수기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나그네가 물었더니 한번 기계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기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장자 외편 천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디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손은 신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 대한 열광으로 자신들의 손을 더 이상 손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 큰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사람들의 머리와 손으로 만든 기계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계는 만능이 아니라서 언제든 불시에 고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머리와 기계로만 살아온 허약한 현대인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기계의 편리성이 멈출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몸으로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해보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지에 뿌리 내리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지에 우리가 집을 짓고 또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그런 조화로운 순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 스님이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난데없는 행운에 착실하게 기도를 하던 스님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우선
은사 스님한테 자동차를 사드렸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어 자기도 차를 사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더니 결국 동네 처녀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후 들리는 이야기로 그는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분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30년이나 승가에 몸담으면서도 택시 운전사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공 것은 없습니다. 횡재를 만나면 반드시 횡액을 당합니다. 그것이 인과관계입니다. 분은 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발걸음은 세 겹이다. 미래는 망설이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고 과거는 지켜 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원망하거나 앞으로 닥쳐올 일을 앞질러서 걱정하게 되면 현재는 어두워질 뿐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지나간 과거를 두고 후회하거나 자책하게 되면 현재는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는 그냥 가게 내버려 두고 현재를 밝게 살 줄 알아야 다가올 미래가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형성해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현재에 따라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자기의 인생을 한정된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또한 자라나는 자식들을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성형수술을 하고 싶을 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요즘은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이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주름은 삶의 자취이고 이력서입니다. 인생 인연이 그 안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주름을 수술을 해서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자취가, 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그들 마음대로 자식의 얼굴을 만든 것은 아니니까요. 자식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인연이 된 집안, 그 어머니를 빌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니 엄마 아빠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얼굴에 아주 좋은 눈매였는데 주름 없앤다고 성형을 해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아름다움이란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를 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그만큼 건강해져요. 얼굴이 됐건 자연이 됐건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꽃을 많이 봐야 하는 이유. 이제 봄입니다. 봄이라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니까 봄이겠지요. 요즘 벚꽃을 보러 매화를 보러 많이 나가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꽃 구경 간다는 것. 진짜 꽃다운 일이지요. 꽃을 보러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바로 우리 곁에서 피어나는 꽃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철임을 알고 아파트 베란다에도 손바닥만한 뜰과 돌층계 틈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줄 모르고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놓치고 있습니다. 꽃이야말로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인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마음껏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물을 가까이 하면 그 사물을 닮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끼리 닮아가는 것도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산에서 살면 산을 닮아가고 강에서 살면 강을 닮게 되겠지요. 꽃을 가까이 하고 자주 보면 우리도 꽃처럼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선 대통령병에 걸리지 않은 인사를 선택하겠다. 어떤 병이든지 만성질환의 경우는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강한 정치가 아니라 부드러운 정치를 할 사람에게 점을 찍을 것이다. 절대 권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부드러운 것이 결과적으로 강한 것이고 따라서 설득력을 지닌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을 이 땅의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싶다. 웃음을 선사할 줄 모르는 정치는 향기 없는 꽃이나 마찬가지다. 웃어야 일이 풀리고 복이 온다. 정치는 정직하고 역량 있는 강요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 활기와 여유를 보태줄 웃음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 신체의 질병과 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옵니다. 나 자신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가져야 할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려면 우선 내 마음부터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려면 자기의 보살핌이 필요한 누구에겐가 혹은 무엇에겐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있건 없건 내 마음은 열립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무수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생기가 돌게 되며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란 서로를 위하는 열린 마음을 느껴야만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을 누구에겐가 또는 무엇에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보세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이 그 이면을 보면 어떤 인과관계의 고리로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남학생이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을 열렬히 좋아해서 애가 달아하다가 서로 좋아하게 되어 캠퍼스 커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서 그 여학생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그 남학생을 차 버렸답니다. 그 남학생의 어머니는 자기 싫다고 떠난 그 여학생을 못 잊어서 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거르는 자식이 너무 미웠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려고 하는 아이를 보니 또 그렇게 마음이 아팠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대학교 다닐 때 뜨거운 연애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졸업과 동시에 조건 좋은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그 여학생의 아버지는 자살 소동까지 벌이다가 유학을 떠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인간사를 드라마라고 하나 봅니다. 내가 지은 업의 대가는 나만 받으면 되는데 세상사 인간관계는 고리로 이어져 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나 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업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5가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 5가지를 지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살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죽일 때에는 살기가 작동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소멸됩니다.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에, 자리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항상 남에게 베품으로써 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쓸데없는 말, 악담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실없어지게 되고 아무도 곁에 있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술을 너무 마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 혼미한 정신으로 실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도 이 힘든 세상을 살기 어려운데 일부러 정신을 흐리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5가지를 못 지켜서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은 허물을 후회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참회를 하고 선행으로 남을 돕는 마음으로 보상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힘든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 힘든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옛 선사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는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고 벚꽃은 벚꽃답게 피어나지요. 꽃들은 결코 다른 꽃들을 닮지 않습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 일 없는 사람이란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사인이란 뜻으로, 일에 전력 투구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 일에 통달하여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지금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우니까요. 나쁜 인연을 바꾸어야 할 때, 어떤 할머니가 17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20대 중반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죄인이 되었죠. 쫓겨나면서 위자료도 받지 못해서 집을 나오면서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소박을 맞고 나오며 돈을 훔쳐 나온 일 때문에 평생 마음의 가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양로원에 들어와 4년쯤 되었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 할머니의 예전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신이 돌아와서 할머니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기의 마지막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답니다. 한번 만난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나 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좋지 않은 관계는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나를 위해, 이 다음의 나를 위해 좋지 않은 관계는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 나쁜 인연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때가 되면 좋은 인연을 맺기 바랍니다. 만사가 귀찮고 움직이기 싫을 때에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데서 오는 증상을
의학용어로 폐용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인간, 폐물이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좀 피곤하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손발과 팔다리의 근육이 쇠퇴하게 됩니다. 몸을 아끼면 뼈세포가 약해져서 기둥처럼 몸을 받쳐주는 조직도 퇴화하게 됩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골절상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방 안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서 삐끗하면 바로 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들에게도 안정만 취하도록 하는 치료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이란 것은 편해진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몸이 편해지는 만큼 우리의 몸에서 더욱 더 중요한 활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퇴화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니까요. 이는 신체 활동만이 아니라 두뇌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몸을 놀리기 싫어하고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치매가 훨씬 빨리 온다고 합니다. AI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려운 이유. 한 노인이 밭을 일구며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도랑에 쏟고 있어 왜 양수기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나그네가 물었더니 한번 기계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기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장자 외편 천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디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손은 신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 대한 열광으로 자신들의 손을 더 이상 손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 큰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사람들의 머리와 손으로 만든 기계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계는 만능이 아니라서 언제든 불시에 고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머리와 기계로만 살아온 허약한 현대인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기계의 편리성이 멈출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몸으로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해보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지에 뿌리 내리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지에 우리가 집을 짓고 또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그런 조화로운 순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 스님이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난데없는 행운에 착실하게 기도를 하던 스님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우선 은사 스님한테 자동차를 사드렸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어 자기도 차를 사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더니 결국 동네 처녀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후 들리는 이야기로 그는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분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30년이나 승가에 몸담으면서도 택시 운전사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공 것은 없습니다. 횡재를 만나면 반드시 횡액을 당합니다. 그것이 인과관계입니다. 분은 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발걸음은 세 겹이다. 미래는 망설이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고 과거는 지켜 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원망하거나 앞으로 닥쳐올 일을 앞질러서 걱정하게 되면 현재는 어두워질 뿐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지나간 과거를 두고 후회하거나 자책하게 되면 현재는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는 그냥 가게 내버려 두고 현재를 밝게 살 줄 알아야 다가올 미래가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형성해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현재에 따라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자기의 인생을 한정된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또한 자라나는 자식들을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성형수술을 하고 싶을 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요즘은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이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주름은 삶의 자취이고 이력서입니다. 인생 인연이 그 안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주름을 수술을 해서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자취가, 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그들 마음대로 자식의 얼굴을 만든 것은 아니니까요. 자식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인연이 된 집안, 그 어머니를 빌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니 엄마 아빠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얼굴에 아주 좋은 눈매였는데 주름 없앤다고 성형을 해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아름다움이란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를 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그만큼 건강해져요. 얼굴이 됐건 자연이 됐건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꽃을 많이 봐야 하는 이유. 이제 봄입니다. 봄이라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니까 봄이겠지요. 요즘 벚꽃을 보러, 매화를 보러 많이 나가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꽃 구경 간다는 것. 진짜 꽃다운 일이지요. 꽃을 보러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바로 우리 곁에서 피어나는 꽃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철임을 알고 아파트 베란다에도 손바닥만한 뜰과 돌층계 틈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줄 모르고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놓치고 있습니다. 꽃이야말로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인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마음껏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물을 가까이 하면 그 사물을 닮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끼리 닮아가는 것도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산에서 살면 산을 닮아가고 강에서 살면 강을 닮게 되겠지요. 꽃을 가까이 하고 자주 보면 우리도 꽃처럼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선 대통령병에 걸리지 않은 인사를 선택하겠다. 어떤 병이든지 만성질환의 경우는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강한 정치가 아니라 부드러운 정치를 할 사람에게 점을 찍을 것이다. 절대 권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부드러운 것이 결과적으로 강한 것이고 따라서 설득력을 지닌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을 이 땅의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싶다. 웃음을 선사할 줄 모르는 정치는 향기 없는 꽃이나 마찬가지다. 웃어야 일이 풀리고 복이 온다. 정치는 정직하고 역량 있는 강요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 활기와 여유를 보태줄 웃음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 신체의 질병과 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옵니다. 나 자신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가져야 할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려면 우선 내 마음부터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려면 자기의 보살핌이 필요한 누구에겐가 혹은 무엇에겐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있건 없건 내 마음은 열립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의 무수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생기가 돌게 되며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란 서로를 위하는 열린 마음을 느껴야만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을 누구에겐가 또는 무엇에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보세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이 그 이면을 보면 어떤 인과관계의 고리로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남학생이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을 열렬히 좋아해서 애가 달아하다가 서로 좋아하게 되어 캠퍼스 커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서 그 여학생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그 남학생을 차 버렸답니다. 그 남학생의 어머니는 자기 싫다고 떠난 그 여학생을 못 잊어서 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거르는 자식이 너무 미웠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려고 하는 아이를 보니 또 그렇게 마음이 아팠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대학교 다닐 때 뜨거운 연애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졸업과 동시에 조건 좋은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그 여학생의 아버지는 자살 소동까지 벌이다가 유학을 떠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인간사를 드라마라고 하나 봅니다. 내가 지은 업의 대가는 나만 받으면 되는데 세상사 인간관계는 고리로 이어져 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나 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업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5가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 5가지를 지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살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죽일 때에는 살기가 작동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소멸됩니다.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에 자리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항상 남에게 베품으로써 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쓸데없는 말, 악담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실없어지게 되고 아무도 곁에 있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술을 너무 마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 혼미한 정신으로 실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도 이 힘든 세상을 살기 어려운데 일부러 정신을 흐리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5가지를 못 지켜서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은 허물을 후회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참회를 하고 선행으로 남을 돕는 마음으로 보상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힘든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 힘든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옛 선사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는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고 벚꽃은 벚꽃답게 피어나지요. 꽃들은 결코 다른 꽃들을 닮지 않습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 일 없는 사람이란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사인이란 뜻으로, 일에 전력 투구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 일에 통달하여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지금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우니까요.